이번 사연은 바람나서 아이들까지 버리고 이혼한 전 남편이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싶다 해서 발로 뻥 차버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후와 쉬는 날에 판이나 유튜브로 사연글을 보는 여자입니다. 전 남편과 이혼한 지 2년 좀 넘었어요. 아이 2명 제가 데리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대학생 시절 아이가 생겨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아이를 지울까도 생각했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어서 작게 결혼식을 하고 결혼 반지만 나눠 끼우고 함께 살았습니다. 양가에서 저희에게 전셋집 마련해 주시고 저희가 졸업할 때까지 아이를 번갈아 가면서 돌봐주시고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셔서 둘 다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양가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를 하나 더 낳았고 첫째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입니다. 둘 다 회사에서도 인정받으며 직장 생활을 했고 연봉도 점점 올라 양가의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면서 살 수 있을 만큼 자리가 잡혔고 아이들도 잘 자라주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 공부도 잘하고 본인들의 꿈을 위해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인데 기특하죠. 그렇게 안정된 삶에 크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큰 배신감에 정신도 못 차리겠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상간녀는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20대 중반 어린 여자였는데 지방에서 어렵게 사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동생들의 학비를 벌기 위해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 애를 자기가 지켜줘야 한다면서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 이혼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저는 당장 이혼을 못하고 바보같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은 양가에서 똑같이 해주었기 때문에 반반 분할하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전 남편은 본인이 낳은 아이들보다 그 여자의 동생들이 더 중요했나 봐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힘들어했고 이혼하게 된 이유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눈치를 보며 저를 기분 좋게 해주려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저는 혼자 숨죽여 울었네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요. 제가 아는 전 남편 친구들의 아내들에게 그 사람의 외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배신감에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다 하고 싶었는데 이것이 최선이었어요. 남편 친구들의 아내들과는 언니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내들은 자기의 남편이 전 남편과 어울리다 보면 노래방 같은 곳에 가서 여자 불러서 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전 남편과 절대 못 만나게 했답니다. 그 언니들이 저를 대신해서 전 남편 욕을 해주었지만 그런 것으로 시원한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불행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까봐 내색은 하지 못했지만 정말 그 사람이 불행하게 살았으면 하고 바랬죠. 하지만 그 사람은 저에게 양육비를 보내고도 혼자 넉넉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 제 바람대로 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여자에게 뒤통수를 세차게 맞았나 봅니다. 이혼하고 아이들은 제가 안 보여주었고 아이들도 아빠를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얼마 전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오더군요. 아이들이 보고 싶다는 얘기를 하며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길래 만났습니다. 얼굴을 보니 참 초라한 모습이더군요. 살도 많이 빠지고 초췌한 외모로 바뀐 그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첫사랑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이고 저의 가장 좋을 때를 함께한 사람이 안 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은 먼저 아이들을 보고 싶다 하더군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에 대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다 말해 주었어요. 여자의 눈이 멀어 자기들을 외면하고 떠난 사람을 아빠라고 부를 것 같지도 않다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전 남편은 저에게 다시 합쳤으면 좋겠다 하더군요. 저는 바보인가 봐요. 그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시일이 많이 지나 잘 아물었고
그 치욕스러움과 자괴감을 잠시 잊었나 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합칠 마음 전혀 없다고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고 우리가 함께하는 동안 나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정말 미련이 없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내 전부를 쏟아부었기에 헤어질 때 그렇게 아프고 복수심에 불탔지만 지금은 일말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은 것 같다 말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모진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그 여자와 계속 잘 지내고 있었다면 나에게 찾아와 이런 말을 했겠냐 물었고 놀 만큼 놀고 보니 이제는 아쉬워서 이러는 것이라고 들어보니 그 여자에게 집까지 날렸다던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과 다시 합치겠냐 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당신이 아빠이기는 하지만 여자의 눈이 돌아가서 가정을 버린 파렴치한인데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도 안 좋을 것 같으니 혹여라도 아이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 남편은 시부모님까지 들먹이더군요. 저는 전 남편의 부모님을 참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그걸 이용하려는 듯 전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저를 많이 그리워한다 말하더라고요. 더 이상 말을 할 이유가 없으니 일어나겠다 했죠. 놀 거 다 놀고 다시 잘해보자 말하더라고 아이들에게 그대로 얘기하겠다 했습니다. 아주 먼 훗날에 행여라도 아이들에게 찾아가 초라한 모습 보이며 기대려 하는 일 없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지금부터 아빠를 나중에 만났을 때를 대비해 교육시켜 놓을 것이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며칠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사랑했던 사람이고 내가 낳은 아이들의 아빠이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약간의 측은지심만 들 뿐 미워하는 마음도 없고 무심해진 저를 보며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 상간녀는 참 대단한 사람인가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해서 유부남 꼬여내 가진 것을 모두 털어갔으니 말이죠. 암튼 저는 이제 과거 결혼 생활에 대한 아쉬움도 전 남편에 대한 미움도 거의 없는 것 같아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 저에게 확인시켜 주었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남편에게 시댁 조상들 퇴마하자 한 며느님과 미성년자인 아들과 성기를 하고도 적반하장을 하던 과외 선생이 응징을 당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댁은 무교이고 저는 기독교입니다. 올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어머님이 올해 1월 달에 빙판에서 넘어져서 손목뼈가 박살나시고 시동생이 일하다 발가락 골절, 그리고 또 시누이 임신 초기 계류유산, 그리고 지난달에 남편 교통사고요. 다 크게 다친 사고는 아니라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머님은 아니셨는지 친구분이랑 같이 점을 보러 갔다 오셨대요. 점집에서 조상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제사를 다시 지내라고 했다고 내년 설 차례부터 다시 지내자고 하셨대요. 제사를 안 지내면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했다네요. 아직 어머님께 직접은 못 들은 얘기로 남편이 어제 아이랑 둘이서 시댁에 갔다가 들었다고 전해준 말이에요. 저희 아버님은 3남 4녀 중 아들로는 세 번째이고 막내세요. 아버님 연세가 7순이 지나셨어요. 제사 없어진 지는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큰 집에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큰 집도 기독교다 보니 제사를 없앴다고 들었고요. 지금까지 안 지내던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다뇨. 제사를 정성 들여 지내면 조상이 해코지 안 한다고 그랬다는 남편의 말에 기가 막혔어요. 제사를 안 지내면 더 큰 위험이 생기고 제사를 지내면 괜찮다니. 그리고 제사를 다시 부활시키면 남편이 장남이니 나중에 저보고 지내라는 거잖아요. 아직 며느리도 저 하나인데 진짜 그 순간 바로 튀어나온 말이 퇴마하자는 말이었어요. 제사 안 지내준다고 해코지하는 조상이면 악한 귀신이니 퇴마해야 한다고 목사님한테 퇴마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겠다 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제가 자기 조상 욕보였다고 큰소리치고 전 저대로 어머님이 저한테 제사의 제자도 얘기 꺼내게 하지 말라고 화내고 싸웠어요. 싸우고 오늘 화난다고 남편도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버렸어요. 저도 밥 차려줄 생각 안 했고요. 제 생각은 변함없어요. 해코지하는 조상이면 퇴마해야 한다는 거요.
제가 걸리는 것은 그 얘기를 남편에게 대놓고 말한 건 잘못인가 하는 거예요. 제 결혼 조건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시댁이 제사가 없는 집안이라는 이유도 있었어요. 제가 기독교니까요.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제사 얘기 남편하고 다시 해볼 거예요. 제사는 절대 못한다고 할 건데, 퇴마 얘기한 것은 남편에게 사과하는 게 좋을지 알고 싶어요. 댓글입니다. 웃으면 안 되는데 터짐. 틀린 말도 아니네요. 해코지하는 조상은 퇴마. 아니, 근데 맞는 말 아님? 밥 안 준다고 후손들 망치면 퇴마해야지. 죄송한데 조상을 퇴마하자 순간 웃겼어요. 제사 절에 맡기든 무시하고 안 지내든 일단 남편분에게 사과는 하세요. 반대 입장이라면 그 소리를 남편이 당신에게 했다면?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40 초반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그래픽 디자이너로 지방에서 디자인 일을 하고 있고, 아는 사람과 그곳에서 창업했습니다. 거의 일주일에 4번만 출근을 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종종 집을 비울 때도 있습니다. 18살 딸과 17살 아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출장이 잦은 편이고 저는 지방에 갈 때도 있어서 아이들을 둘만 남겨놓기도 합니다. 일이 늦게 끝나면 사무실에서 야근하고 잠깐 잤다가 서울로 올라옵니다. 딸은 예고에 다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늦게 들어오고, 아들은 인문계 고등학교인데다가 학원에 가지 않는 날은 일찍 집에 있습니다. 아들의 학업이 걱정되는 터라 남편과 아이와 상의해서 과외를 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영어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대학생으로 23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명문대생이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몇 주 전에 청소를 하다 아들 방에서 콘돔 한 박스와 쓴 잔해를 발견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자라나면서 성적인 관계에 대해서 남편과 충분히 적절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교육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남편과 성인이 될 때까지는 관계를 갖지 않기로 약속했고, 만약 관계를 할 시를 대비해 피임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성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이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했습니다. 상대인 여학생을 알지는 못했는데 알고 보니 지금 과외를 해주는 선생님인 학생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보려고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남편이 아들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려다가 카카오톡을 보게 되었고, 둘이 아들의 침대에서 벗고 찍은 사진과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잘지 말지를 정하는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화가 나 아들의 뺨을 때렸고 저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거부하더군요. 저는 결코 남편이 아들에게 소리친 것처럼 더럽다거나 짐승이냐, 공부시켜줬더니 이따위로 부모를 배신하려 드느냐, 그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또 배신감도 느꼈지만 아들이 클 만큼 컸으니 사회생활엔 간섭하고 싶지 않지만 아직은 미성년자이니 자제했으면 합니다. 평범한 또래 애들처럼 스스로 해결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요. 저번 주에 과외해주는 학생에게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여태 안 준 과외비를 계산해서 건네주고 과외를 끝내고 싶고 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더 이상 가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차분하게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미성년자이니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요. 착하고 예쁜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비아냥대면서 아들을 간섭하고 억압하려고 든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뭘 알길래 그런 걸로 따지냐며 창피한 줄 알라더군요. 자기가 아들과 자고 싶어서 잔 거고 그런 걸 알아낸 게 뭐 자랑이냐고 돈다발 들고 와서 이런 말을 하냐고요. 그러기엔 액수가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비웃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삼류 드라마 마냥 물을 끼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 학교 근처 카페였는데 분을 이기지 못하고 녀처럼 미성자랑 자는 게 부끄러운 줄도 모른다고 큰 소리로 소리치고 말았습니다. 그 카페 안에서 학교 학생들이 많았나 봅니다. 오늘 전화가 와서 댁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학교에 소문이 쫙 퍼지고 교수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다고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같은 대학의 동생이 부모님께 말해서 휴학을 하게 생겼다고 광분하며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를 겠다니 내가 사라고 너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겠다는 둥의 말을 두서없이 하더군요. 아들도 저를 몰아세우며 창피한 줄 알라고 부끄럽다고 엄마 아들로 태어난 게 인생 최대의 실수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수한 것도 있지만 아들에게 그런 말을 들은 게 너무 충격이었고 제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한 걸까요? 다만 과외 선생이 그런 말을 한 게 저한테 너무 모욕적이었습니다. 제가 돈다발을 주며 헤어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해결하고 아들이 학업에 열중하기만을 바랬는데 이것도 오지랖이고 간섭이었나요? 제가 한 일이 결과가 너무 컸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최대한 정중하게 그 학생에게 말했고 모욕당했고 결과를 예상할 수도 없었는데 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고 소송을 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큰 잘못을 한 걸까요? 댓글입니다. 사람들이 속고만 살았나 봐요. 속아서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믿어서 좋은 말 해주면 안 되나? 난 그냥 그 과외 선생이 미친 같은데 돈 주고 영어 공부시켰지 누가 성교육 실습 시켰냐? 명예훼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줌마가 사실만 말했는데 그리고 돈 주면서 헤어지랬어? 그동안 가르친 돈이었지. 착각도 유분수지. 이것이 삼류 드라마로 영어 공부했나? 솔직히 저 여학생이 조용조용한 여자였고 정말 글쓴이님 아들이 좋아서 잔 거라면 글쓴이님께서 오지랖에 너무하신 건데 처음에 조용히 말하셨는데 여자가 저따구로 나오니 개념 안 박힌 거 진증했으니 물 끼얹으신 것도 잘하신 거예요. 남자친구도 있는 여자가 미성년자랑 그러는 게 말이 됩니까? 휴학? 사람들이 까는 거? 당연한 걸 참 당당하게 자기가 무슨 피해자인 마냥 어이없는 여자네. 명문대까지 갈 정도면 상식은 바뀐 줄 알았더니 잊어버리세요. 일단 아들이 좀 속상해 할 테니 남자친구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해 주시고 마음 다잡을 때까지 옆에서 잘 보살펴 주세요. 너무 속상해 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답니다. 남자친구랑도 헤어지고 남친도 있는 년이 잘하는 짓이다. 어머님, 저도 17살 남자애와 19살 과외를 하고 있는 22살 영어 여자 과외 선생님이에요. 일단 어머님 글이 자작이라는 전제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행동은 없으시다고 봅니다. 일단 그 여선생님께서는 성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와 과외 선생님으로서 지녀야 할 책임감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좀 멘탈 쓰레기적 사고를 가진 여성분인 것 같네요. 대학만 좋게 나온. 저도 남자애들 둘이나 가르쳐봐서 아는데 님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등학교 남자애들 그렇게 막 철들고 그런 애들 아니에요. 충분히 어긋날 소지도 있고 삐뚤어지게 나갈 소지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쳐서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과외 선생님의 역할 중에 하나라고 저는 여태껏 믿고 있고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야 되겠다는 신념과 더불어 저에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머님처럼 맞벌이를 하는 자제분들은 더 그렇죠. 부모님과 의사소통할 시간이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근데 어머님 아들 과외 선생님께서는 일단 그런 어른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가르치는 것은 대충 받아 챙겨 먹고 남친이 있어도 시들한데 한번 어림놈 꼬셔봐서 신나게 놀아나 볼까? 대충 이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은근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 몇몇은 저한테 건드려 보라는 미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머님의 행동은 과외 2년 경력자인 제가 보기에도 꽤나 관대한 처사이신 것 같습니다. 충분히 교제로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과외 선생 마인드는 이러했을 거다라고 아드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같은 영어 여자 과외 선생님으로서 멘탈 쓰레기 같은 과외 선생이네요. 힘내시고요. 글 보니까 자작 아닌 것 같은데 는 손자 손녀를 차별하지 못하게 했더니 시부모님이 집값을 회수하겠다고 해서 돌려드리고 연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딸 하나 키우고 있고 둘째 출산을 앞둔 아줌마입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시댁은 1시간 정도 거리의 지방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요즘도 아들아들 하는 집이 있냐고 안 믿으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둘째를 임신 중인데 둘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는 소리 듣고 시어머니는 전화로 고맙다, 큰일했다, 잘했다 난리셨습니다. 첫째가 딸이라고 싫다는 표현은 안 하셨지만 둘째가 아들이라는 얘기에 이렇게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것을 보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딸이라고 친가에서 친할머니로부터 차별을 받고 자랐습니다. 평생의 아픈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먹는 것으로도 저와 오빠를 차별하셨지만 저와 사촌 남자 형제들도 차별을 하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많이 속상하셨는지 오빠보다 저에게 더 잘해주셨어요. 이런 제 경험 때문에 저는 둘째가 아들이라는 말에 좋아하시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첫째는 태어난 지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진통 시간이 길어서 힘들게 낳았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기억에 다시는 아이 낳지 않겠다고 해서 신랑과 첫째만 키우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는 시부모님은 아들 하나 낳아야지 하는 말씀을 만나기만 하면 하셨어요. 대꾸하기도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가 말도 하고 예쁜 짓도 많이 하니 아이 낳을 때 힘들었던 것이 정말 힘들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아이를 또 낳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남편도 저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그것이 너무 싫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결혼하면 꼭 전업주부로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적게 벌지는 않습니다. 결혼할 때 집도 시댁에서 해주셔서 갚아야 할 대출금이 있지도 않아요. 결혼할 때 친정에서도 집값의 반을 대겠다고 했지만 시댁에서는 아들 집 한 채는 해주겠다고 극구 사양하셨습니다. 어쨌든 감사한 일이었죠. 남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복지도 잘 되어 있어서 계속 다닐 수만 있다면 외벌이로 아이 둘 키우며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에 제가 전업주부가 되어 생활했지만 남편은 저를 무시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존중해주고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를 씻기고 집안일도 해주는 착한 사람입니다. 저도 낭비되는 돈이 없도록 꼼꼼하게 가계부를 쓰며 생활하고 있고 나름 주부로서 살림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가 아들이라는 소식에 저희 시아버지께서는 동네방네 전화하셔서 자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 자랑도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도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첫째 임신했을 때는 아이 이름에 대해서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첫째 이름은 한글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 벌써부터 둘째가 태어나면 장명소 가서 이름 짓겠다고 하셨대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둘째가 아들이라고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저는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 첫째 아이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으로 인해 저와 같은 상처를 입을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남편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이 일의 심각성을 제가 몇 번 말했는데 이해를 잘 못하더군요. 시부모님이 좋아서 저러시는 것인데 그걸 이해 못하냐고 해서 저와 말다툼을 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남편과 얘기 끝에 안 되겠다 싶어서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우리 아이들 차별하면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요. 그때서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 시부모님 저희 집에 오셨다가 일이 터져버렸네요. 시부모님과 얘기 중에 이름은 어디 장명소에서 지어다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첫째 아이를 한글 이름으로 지었으니 공평하게 둘째도 한글 이름으로 짓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집 장손인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야 되겠냐고 하시면서 이름 짓는 비용 아버님이 다 내실 것이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비용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을 차별 없이 키우기 위해 똑같이 한글 이름으로 지으려고 한다고 했더니 두 분은 계속 고집을 부리시더라고요. 장명소에서 이름 지어 오시더라도 우리는 한글 이름 예쁘게 지어서 출생신고를 할 것이니 괜한 수고하시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시아버지 소리 지르시며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집 장손 좋은 이름 지어주겠다는데 며느리가 나서서 이런다고 하시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성의를 무시한다고 뭐라 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 아이들이 성별에 따라 차별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셔서 저희에게 결혼할 때 준 것들 전부 회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둘째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 차별 때문에 첫째가 불쌍해질까봐 시댁에 안 가려고 했는데 잘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값은 돌려드릴 테니 손주들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한참 남편과 옥신각신하다 가셨어요. 친정에 바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도 제가 차별받고 자란 것을 마음 아파하며 사셨던 분이라 바로 집값 줄 테니 시댁에 돌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친정부모님은 나중에 딴소리 안 나오게 저희 엄마가 남편과 집을 매매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고 집값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돈 받아서 남편이 시부모님께 집값 돌려드리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집을 증여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시부모님께 전화로 이렇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서 손주 예뻐서 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런다고 하셨는데 저는 손주를 차별하며 예뻐하셔서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하셔서 둘째 이름 너희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며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하시길래 첫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 없어서 제 결심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은 제 눈치만 보고 있어요. 말로는 제 뜻대로 다 할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 부모님 속상해 하시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것도 있겠죠. 저도 사람이라 둘째가 곧 태어나면 아이들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중 하나가 이유 없이 차별받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차별인지도 모르고 그 차별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가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과는 우리 아이들이 만날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제가 겪어봐서 그 마음 잘 알거든요. 이번 사연은 반반 결혼을 한 쓰니님에게 말끝마다 트집을 잡던 신우에게 쓰니님이 소름 끼치는 사이다를 날린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결혼한 지 만 2년 된 여자입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네요. 시누이만 빼면 참 행복한 삶인데 이젠 진짜로 행복하게 될 것 같네요. 신랑과는 대학 시절부터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는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서 홀로 신랑과 시누이를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님은 성실한 분이세요. 성실하게 일을 하시고 자식들을 열심히 키우셨지만 어미 없이 키워서 제대로 못 가르쳤다고 저에게 미안해 하시는 분이세요. 신랑은 신중한 사람입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과정을 제가 전부 봐서 잘 알죠? 그런 한결같은 모습에 제가 먼저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했으니까요. 아버님과 신랑은 생긴 것도 닮았지만 성실함과 자상함도 많이 닮았습니다. 신우는 자기를 굉장히 똑부러지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똑부러지는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를 하고 지적질을 하면 주변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아요. 신우는 저에게 가끔 여자는 자기처럼 여우같이 살아야 한다고 말하곤 해요. 결혼 전부터 신우는 저를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신랑과 저는 2살 차이이고 신우는 저와 동갑이에요. 신혼집, 신혼살림을 비롯해 결혼 비용도 거의 반반 했고요. 저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제 연봉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신혼집은 시아버지와 같은 아파트에 얻었어요. 바로 옆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 잠깐 다니다가 결혼해서 아이 둘 낳고 지금까지 전업으로 살고 있고요. 이런 상황인데도 신우는 저에게 별로 해온 것도 없으니 아버님께 잘하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내라는 말도 만날 때마다 하고요. 제사는 결혼할 때부터 제가 가져와서 할아버님, 할머님, 시어머니 이렇게 3분의 제사를 지냅니다. 어머님도 안 계시고 하니 결혼할 때부터 제가 그냥 하겠다고 하고 가져와서 지내고 있어요. 명절도 저희 집에서 다 지내고요. 신랑이 어머니 없이 동생을 챙기며 자란 것이 마음 아파서 제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제가 차례와 제사에 올릴 음식을 손수 다 하고 해봤는데 힘들기도 하고 시아버님의 제안도 있고 해서 2번째 해에는 제사 음식을 업체에 맡겨서
배달로 온 음식으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정성이 부족하네 어쩌네 하며 저를 타박하더라고요. 이런 시누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지금까지 신랑이나 아버님께 말씀드린 적은 없었어요. 얼마 전부터 신우가 하는 짓을 다 받아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요. 그리고 진짜 여우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은 호기도 발동했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시누이는 새언니인 저를 언니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시누이에게 언니라고 부르라고 강요한 적도 없어요. 그럼 아예 호칭을 하지 말던가요. 여지껏 호칭 없이 살다가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저를 땡땡엄마 이렇게 부르네요. 그것도 남편이나 시아버지 있는 자리에서는 호칭을 안 쓰다가 둘이 있을 때만 그렇게 불러요. 가족 간 호칭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남자는 결혼을 해서 손이 처남이어도 나이가 어리면 형님이라 하지 않고 처남이라 부른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남편과 신우의 서열이 그런 것일 뿐이고 남편의 서열에 따라서 내가 신우에게 꼭 언니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신우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결혼 후 2년 동안 아버님 댁에 간 적이 딱 3번 있습니다. 명절 제사도 전부 우리 집에서 하고 아버님 댁으로 가겠다고 하면 아버님은 저희가 아이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으니 아버님께서 오시는 것이 편하시다며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맞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아버님 말씀대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몇 번 아버님 댁에 가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버님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눈치였어요. 저희가 가게 되면 아버님께서 집 정리라도 하셔야 하니 힘드시기도 하셨겠죠. 아버님이 일주일에 2~3번을 저희 집에 오시니 친정에서는 저희 집에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친정에 가끔 갔었죠. 친정엄마가 신랑을 많이 예뻐해서 신랑도 처가에 가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에게 장모님을 닮아달라고 가끔 얘기합니다. 자기 예뻐한다고 친정엄마를 무슨 완벽한 현모양처로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얼마 전에 신우가 전화를 해서는 저에게 그러더군요. 땡땡엄마, 친정에는 그렇게 자주 간다면서 시댁에는 왜 안 가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이 저희가 아버님 댁에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것과 아버님이 일주일에 2~3번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것을 말하며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도 신우는 저희가 친정에는 자주 가고 시댁에는 그렇게 안 가는 것은 시댁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벽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시아버님 댁에 자주 가면 되는 거냐고 신우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당연한 것을 뭘 물어보냐며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전부 말하고 저는 아버님 댁에 자주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지껏 신우가 나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신랑에게 모두 말해주었고요. 신랑은 그걸 왜 이제 말하냐며 가만 안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 아버님께도 자주 찾아뵐 테니 힘들게 저희 집에 자주 오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의아스러워하면서 대체 왜 그러냐고 하길래 그게 도리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며느리라고 주위에서 욕할까봐 두렵다고요? 신랑이 제 말을 맞고는 아버님께 신우가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들을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에게 딸년을 잘못 키워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또 요즘 며느리들은 여우같이 자기가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고 도리는 나 몰라라 한다는데 저는 뭐 이리 착하기만 하냐며 착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조상님들께 감사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며 신우가 바뀌지 않으면 다신 우리 집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할 테니 저에게 마음 풀라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님 생신이었어요. 음력으로 생신을 하시는데 평일이 생신이어서 그 전 일요일에 생신상을 차려서 저희 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신랑과 장을 봐놓고 다음날 아침부터 생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신우네가 오더라고요. 와서는 점심을 먹으며 신우가 생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땡땡엄마, 설마 제사상처럼 이 음식들도 전부 산 거는 아니지? 간이 좀 센 걸 보니 사온 음식 같아서 말이야. 화가 나는 것을 눌러 참으며 제가 말했어요. 아가씨, 어제 오늘이 휴일이어서 시간 많아서 내가 다 했어요. 제사는 평일이라서 내가 시간이 없어서 음식을 맞췄던 거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이 갑자기 신우에게 왜? 음식이 맛이 없어? 그럼 먹지 마. 그러더니 신우의 수저를 뺐더니 설거지통에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여지껏 신우가 저에게 한 짓들을 얼마 전에 다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그런 짓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자식들 앞에서 처맞게 될 수도 있으니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어떻게 참고 있냐며 신랑에게 대들더군요. 신우의 그 말에 아버님이 이년이 정신이 나갔나? 새언니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어 이년아. 돈 벌고 애 키우고 살림까지 잘하는데 네가 그렇게 못되게 굴면 새언니가 네 오빠랑 살고 싶겠어? 이년이 못돼 처먹어가지고는 너나 네 시댁에 잘해 이년아 하면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제가 그 타이밍에 여우 좀 떨었죠. 아버님, 아가씨 잘못 없어요. 제가 더 잘하면 되니까 그만 화 푸세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제 말에 아버님은 이렇게 착한 새언니가 어디 흠잡을 데가 있다고 트집을 잡어? 그럴 거면 너 여기 오지도 말어! 이렇게 신우에게 화를 내셨어요. 신우는 울면서 자기가 못할 말 했냐며 거의 오열을 하더군요. 신랑이 말하기를 너 그렇게 울고 지랄 떨 거면 당장 가. 아버지 생신에 일찍 와서 음식 차리는 거라도 도와야지. 와서는 먹기만 하는 주제에 음식 가지고 괜히 지랄이야, 지랄이. 라고 하더니 신우 남편에게 매제, 얘기는 나중에 하고 다 데리고 집에 가세요. 라고 했습니다. 신우네는 아이들과 짐을 챙겨서 가더라고요. 집을 나서는 아가씨에게 제가 조용히 신우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모든 사람이 내 편이니 이제 나한테 함부로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길래 제가 정색을 하고 신우를 노려보며 마지막이 신우만 들리게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이씨. 이렇게요. 그리고는 잠시 후에 웃으면서 잘 가라고 하며 배웅했네요. 그리고 아버님과 신랑과 아기를 번갈아 돌봐가며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이 딸한테 그렇게 역정을 내셨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억지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하시면서 제가 만든 음식들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며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아버님과 신랑의 배려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내 편이 둘이나 있어서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요. 신우는 자기가 똑부러지는 여우 같은 사람이고 저는 고무 같은 사람인 줄 알았나 봐요. 자기가 여우인 줄도 모르며 겉으로 보기에는 곰처럼 보이는 사람 중에 진짜 여우가 있다는 것을 신우는 몰랐나 보죠. 신우가 앞으로 또 신우짓을 하면 이젠 제가 그때마다 놀리기도 하고 막말 좀 하려고요. 이젠 아버님이나 신랑의 손까지 빌릴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너무 재수없나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 저밖에 모르는 신랑과 친정아빠보다 저를 더 예뻐해 주시는 시아버님과 아이 잘 키우며 저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가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이번 사연은 딸을 맡아준 쓰니님께 막말을 하던 신우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무가내인 신우에게 신우 딸 도둑질하는 증거 영상 보내주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신우 딸을 맡아 데리고 있으면서 저와 저희 딸들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모자라긴 하지만 그런대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저는 40대 후반이고 딸 둘이 있습니다. 큰애는 대학생, 작은애는 고등학생이에요. 둘 다 말썽 없이 사춘기 잘 보냈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들입니다. 남편은 외국으로 장기 출장이 잦은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남편 출장 중에 신우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신우네 시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간병을 하러 가야 한다고 하더니 중학생인 딸을 데려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 즉 신우의 친정엄마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저에게 딸을 맡기겠다고 하는지. 시댁은 시부모님 두 분이 살고 계시고 시어머니는 집에 계시거든요. 저희 집과 시댁 둘 다 신우 딸이 다니는 중학교와 거리도 비슷하고요. 신우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 간병하러 간다고 하면서 저에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신우가 저와 저희 아이들에게 한 짓들을 생각하면 신우 딸을 맡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맡게 되었습니다. 딸들은 각자 공부하기 바쁘니 신우 딸과 부딪힐 일도 없겠다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신우 딸이 와서 당분간 함께 지내는 것이 괜찮겠냐고 물었고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어요.
어차피 방이 하나 남아 창고 비슷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그 방을 신우 딸에게 사용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신우 딸이 오기 전에 큰애가 자기 동생에게 신우 딸 오면 그 애가 눈치 보지 않도록 행동 조심하라고 신신당부를 하는데, 큰애가 제 눈에는 아직도 아기 같은데 벌써 대학생이구나 했습니다. 저희 딸들은 신우 딸이 오면 잘 챙겨주겠다고 얘기를 나누더군요. 신우딸이 저희 집에 온 첫날, 우리 아이들이 신우딸을 반겨주고 그 애는 수줍은 듯 하면서 좋아하길래 잘 지내겠다 생각하고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문제가 생겼어요. 신우딸이 작은 애 물건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훔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가져가서 자기 물건처럼 사용하고 가져다 놓지도 않고 했대요. 저희 작은애가 필기구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신우딸이 작은애 방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필기구를 가져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기 언니가 자기 필기구 건드리기만 해도 난리를 칠 정도로 자기 필기구에 예민한 아이인데, 신우딸에게는 꾹 참고 앞으로는 미리 말하고 사용하라고 좋게 말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신우딸은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신우딸이 큰 소리로 우는 소리에 놀라서 가보니 자기 엄마가 보고 싶다며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큰애와 함께 신우딸을 달래주고 필기구를 사주며 앞으로는 언니 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별 문제 없겠지 싶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자꾸 물건이 없어진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며칠 지나서 큰애가 저에게 영상을 보여주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신우딸이 큰애 방에 들어가서 큰애 물건을 훔쳐가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어요. 신우딸이 훔쳐간 물건 중에는 값나가는 귀금속도 있었습니다. 일단 큰애에게는 엄마가 고모에게 잘 말해서 해결할 테니 너는 모른 채 하고 있으라고 당부했는데 머리가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우딸이 저에게 용돈을 달라고 하더군요. 얼마가 필요하냐 물으니 일주일에 10만 원씩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등학생인 너희 사촌 언니도 일주일에 3만 원씩 주는데 그건 어렵겠다고 말하고 너도 일주일에 3만 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또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울면서 방문을 잠궈버렸습니다. 이때부터는 저와 두 딸아이의 생활도 피폐해지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었어요. 조금만 더 견디자고 생각하고 있는데 신우가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아이를 조금만 더 맡기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우리 애들도 땡땡이 눈치 보느라 힘들어서 더 맡아주기는 힘들 것 같다고 했더니 신우는 자기 애가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말하던데 우리가 무슨 눈치를 보며 사냐고 하더군요. 자기도 시어머니 병간호하느라 힘들고 자기 딸 보고 싶고 힘들다고 푸념을 하면서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제가 답답했는지 저희 큰애가 신우와 통화를 하더군요. 큰애는 신우에게 이제 그만 아이 데려가라고 하면서 자기와 자기 동생이 너무 생활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큰애에게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자기 아이 눈치 주고 구박하고 했던 것들 다 들었다고 했답니다. 신우는 자기도 자기 딸이 저희 집에서 눈치 보느라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다고 하면서 힘들면 자기 딸이 힘들지 너희가 뭐가 힘드냐고 했다네요. 큰애는 눈치는 우리가 보고 있고 땡땡이 요구사항 다 맞춰주느라 우리 엄마도 너무 힘들고 고모도 딸이 그리워서 힘들다고 하니 고모가 땡땡이 데려가면 만사가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제 딸에게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내가 더러워서라도 빨리 데리러 갈 테니까 우리 딸 눈치 주지 말고 있어. 이렇게 말했다네요. 큰애가 전화를 끊고 전화 내용을 말해주는데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신우가 딸 맡아달라고 할 때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내 아이들이 이런 일을 겪는구나 생각하니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신우 딸에게 주말마다 먹고 싶다는 것들 다 시켜주고 영화관도 데려가주고 저는 저희 아이들 위해 뭔가를 사면 신우 딸도 똑같이 사주며 지냈는데 돌아오는 것이 이러니 정말 분했습니다. 갑자기 신우가 주말에 딸을 데려가겠다고 저희 집에 왔습니다. 신우 딸은 집에 안 가겠다고 하고 신우는 가자고 하면서 둘이 싸우더군요.
신우는 펑펑 울면서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신우 딸은 저와 저희 딸들에게 와서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저와 저희 아이들이 어쨌길래 애가 이렇게 변했냐? 순수한 아이가 저희 때문에 물들었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큰애가 고모 딸은 전혀 순수하지 않았고 염치 없고 도둑질이나 하던 아이인데 그래도 우리가 감싸주고 데리고 있었으니 여기에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고모랑 고모부가 도대체 아이를 얼마나 나몰라라 했길래 제가 부모랑 안 살고 외삼촌네 집에서 살겠다고 하는지 잘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는 저희 딸들은 신우 딸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실망이라고 하면서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하더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가씨 딸 데리고 있으면서 돈 한 푼을 받길 했냐고. 실망은 내가 해야지.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냐고. 당장 나가라고 말했더니 우리 딸들이 신우와 신우 딸을 나가라고 하며 내쫓았습니다. 신우 모녀가 나가고 아이들에게 엄마가 잘못 생각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신우딸이 저희 큰애에게 몇 번을 전화해서 저희 집에서 살면 안 되겠냐고 했답니다. 안 된다고 했더니 저희 집에 놓고 온 물건이 있다고 주말에 찾아온다고 했다네요. 그래서 큰애가 찾아봤는데 네 물건 없다고 나중에 네 물건 나오면 보내주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큰애에게 신우딸이 더럽고 치사한 것들이라며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큰애가 전화 내용 녹음된 것을 들려주는데 큰애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신우도 저에게 전화를 해서 본인 딸이 저희 집에 있는 동안 눈치 보고 구박받았다고 매일 밤마다 울면서 얘기한다고 도대체 아이를 얼마나 구박한 것이냐고 난리를 치더군요. 저는 신우에게 그런 일 전혀 없었고 우리가 오히려 아이 눈치 봐가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아이가 부모에게 정을 못 받고 자라서 정이 넘치는 우리 집에서 살았던 것이 좋아서 계속 우리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을 봤으면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했습니다. 자기 딸이 언제 그랬냐고 하더군요. 아가씨가 아이 데리러 왔을 때 그러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도 큰애에게 전화해서 우리 집에 살고 싶다고 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것이라 생각하냐 했더니 그럴 일 없다고 거짓말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더군요. 나도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우와 전화 끊고 신우에게 큰애와 신우딸이 통화한 내용 카톡으로 보내주었어요. 신우딸이 저희 큰애에게 저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 주말에만이라도 저희 집에 와 있으면 안 되겠냐? 집에 있으면 숨쉬기도 답답하다 하는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 말이죠. 그리고 낳았다고 다 부모가 아니니 아이에게 신경 좀 쓰라고 톡 남겼습니다. 신우가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저희 가족을 저주하는 내용으로 톡을 보냈더군요. 신우 딸이 저희 큰애 방에 들어와서 도둑질하는 영상 몇 개를 보내주었습니다. 모자란 부모 밑에서 자라는 것이 가여워서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이거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 톡 보냈더니 한참 답장 없더라고요. 한참 뒤에 신우는 미안하다고 자기가 아이 잘 가르치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내 아이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욕대로 먹고 해서 못 참겠어서 신고할 것이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톡도 보내지 말라고 차단해버렸고요. 큰애에게 톡 내용 보여주었더니 막 나가는 고모가 경찰서는 무서운가 보다고 하며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큰애랑 얘기 끝에 경찰에 신고는 안 하기로 했고요. 신우가 이상한 짓 하면 그땐 진짜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신혼집에 시댁 식구들이 와서 자고 가는 것을 당연시 여기던 남편을 시원하게 참교육해준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이고 결혼한 지 8개월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저는 얼마 전에 퇴사를 한 상태입니다. 대학 졸업한 후부터 지금까지 중견기업에서 낮지 않은 연봉 받으며 일했고 사정이 있어서 얼마 전에 퇴사를 했습니다. 남편이 해외로 발령을 받아서 함께 나가려고 퇴사를 결정한 것이었어요. 해외 나가면 오래 있을 예정이라서 아이는 해외 나가서 낳을 계획입니다. 신혼의 가족들을 저희 집에서 재우지 않았다고 남편은 저보고 속이 좁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남편은 결혼한 누나 2명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에 살고 신우들은 둘 다 3시간 거리의 시댁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결혼 생활 8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자고 가신 적이 5번 정도 됩니다. 오시면 2박 3일 정도 계셨고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방 2칸짜리 집이라서 시부모님 오시면 방 하나 내어드리면 되니 상관없었습니다. 주말을 껴서 오시면 여기저기 구경도 시켜드리고 맛집에 모시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신혼의 가족도 번갈아 가면서 지난 겨울에 며칠씩 저희 집에 있다 갔습니다. 아이들 방학 기간에 저희 집에 온 것인데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이들 때문에 정신도 없고 아침 식사를 차리고 출근해야 해서 정말 힘들었어요. 저와 남편은 아침을 안 먹거든요. 그리고 첫째 신우는 방에서 자고 신우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니 밤에도 불편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가족은 물론 친구들도 집에 데리고 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회사에서 프로젝트 때문에 주말에 출근을 했다가 전화를 하더니 그날 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저 남편이 친구 만나는 것은 상관 안 합니다. 하지만 와서 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술판을 버린 것을 다음날 제가 치워야 하고 남편 친구를 아침에 밥 먹여서 보내야 하는 것이 몸도 마음도 불편했습니다. 거절했더니 밖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친구를 바꿔주더니 남편 친구라는 사람은 저에게 집에서 못 자게 했다고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나빠서 신혼집에 굳이 와서 자려고 하는 것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인지 암튼 결혼해보면 아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이걸 가지고 며칠을 삐져서 입 다물고 있더군요. 몇 달 전에는 남편이 친구 5명을 데리고 와서 새벽까지 술을 먹다가 자고 갔는데 밤에 시끄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침에 치우고 밥 차려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삐져있는 남편에게 내가 이런 것들이 불편해서 집에 누가 와서 자는 것은 싫다고 말했더니 자기는 주말에도 일하는데 너무 제 생각만 한다고 서운하다네요. 자기는 일하느라 고생하고 저는 지금 집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인지 저야말로 정말 서운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3시간 거리 시댁에 가서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하고 왔습니다. 밥 차리고 치우고 좀 있으면 또 밥때 되고 조카들 챙기고 과일 내놓고 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 누나들 매형들이랑 술 마시며 신나게 놀았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하는 일과 집에 손님이 왔을 때 하는 일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남편은 이번 주말에 큰신우네 가족이 저희 집에 와서 1박 2일간 있다가 간다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형님네 시댁 친척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는데 당일로 왔다 가기 힘들어서 저희 집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가겠다는 얘기였어요. 누나네가 와서 조카들도 보고 저녁에 매형과 술도 한잔할 생각에 들떠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열받더라고요. 그 뒤치닥거리는 내가 다 하고 저녁도 내가 차리고 저녁에 외식하게 되면 손님이니까 식사 비용은 또 우리가 내고 다음날 아침도 내가 차리고 조카들 용돈도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순간 머릿속에 싹 떠오르는데 생각만 해도 싫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제가 힘들게 한 일들은 모두 당연한 것처럼 여기던 남편이 신나서 말하는 것에 초를 치고 싶은 반발심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형님네 이번에 우리 집에서 자는 것은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그럼 누나네 어쩌라고 이러는데 저녁은 우리와 외식으로 해결하고 호텔 잡아서 자고 가던지 하라고 했습니다. 싫으면 당일에 예식장 갔다가 바로 내려가던지 하면 될 것 아니냐고 했더니 남편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싫으니 말이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 우리 집에서 형님네 가족을 재우고 싶으면 그날 내가 호텔에 가서 자고 오겠다고 했어요. 당신이 형님네랑 집에서 자던지 하고 저녁은 외식을 하던지 하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저녁을 먹을 생각이면 당신이 음식하고 차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에 당신 매형이랑 술판을 벌이면 내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다 치워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자기는 주말에 출근하는 날도 허다하고 저는 전업주부인데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정말 이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랬어요.
내가 퇴사한 것이 집에서 놀고 싶어서 한 것이냐고 물어봤습니다. 당신 해외 발령 때문에 내가 얼마 전에 퇴사한 것을 잊었냐고 물어봤더니 이유가 뭐가 중요하냐고 하더군요. 그럼 내가 퇴사하기 전에 회사를 다니던 때에 우리 집에 시댁 식구들이나 당신 친구들이 오면 그 뒤치다꺼리 누가 다 했냐고 물어봤어요. 지금까지 우리 집에 친정 식구들이나 내 손님들 와서 자고 간 적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만약 내 손님들이 와서 자고 갔으면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이 뒤치다꺼리 다 했을 것이냐고 또 물어봤어요. 자기는 그런 것을 할 줄 모르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직장 다니면서 집안일 같은 것을 해본 적이 없기는 당신과 마찬가지인데 누군 할 줄 알아서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분리하면 입 다물고 삐져 있는 것이 전문이에요. 입 다물고 있는 남편에게 하여튼 이번에 형님네 오면 나는 호텔에 가서 자고 올 테니 그리 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가면 일하는 사람은 나 혼자이고 당신한테 수고했다 힘들었지? 이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앞으로 시댁에 내가 갈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집에 손님 오는 것이 싫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겠어요? 시댁에 가서 제가 고생했을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집에 손님들 왔다 가면 같이 치우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만 남편이 했다면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 시중 드는 일을 제가 한다면 제가 못하는 일을 남편이 하는 것도 있을 테니까요. 내가 못하겠는 일을 상대가 하면 수고했다고 하며 서로 힘을 줘야 부부 아닌가요? 이번에 남편 하는 것을 봐서 엇나가면 남편 해외 나갈 때 저는 안 나가려고 합니다. 오래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것이 아깝긴 하지만 이혼하는 것이 되겠죠? 신혼의 가족 오는 날에 호텔 예약해 놓았습니다. 저녁에 남편 퇴근하면 호텔 예약했다고 말하고 뭐라 하는지 들어봐야겠어요. 오늘 또 억지 부리면 직장 알아볼 생각입니다. 이번 사연은 버릇없게 키워진 남동생을 남편이 두들겨 패주고 친정 부모님도 응징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지방에 사는 뱃속에 아이가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매번 사연 글들을 눈팅만 하다가 오늘은 제 이야기를 써보려고 합니다. 친정에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입니다. 제 또래들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자랐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저는 딸이라고 엄마로부터 남동생과 끝없는 차별을 받고 자랐어요. 저는 구박과 멸시를 받고 자랐고 남동생은 엄마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라서 개망나니가 되었네요. 저에게는 이모가 5명이 있습니다. 외할머니가 딸만 6을 낳으신 것이 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들에 대한 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때 제가 딸이라는 것을 듣고 외할머니와 엄마가 그렇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저를 미워했어요. 부모님이 처음에 워낙 없이 시작을 하셔서 그랬는지 저와 동생이 잠시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외할머니에게도 저는 은근히 차별을 받았는데요. 맛있는 것은 모두 동생의 것이었고 저는 동생이 먹고 남은 것을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사촌언니가 저에게 준 제가 좋아하는 인형을 항상 끼고 있다고 인형을 제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귀싸대기를 때리고 남동생에게는 우리 아가 많이 놀랐지 하면서 안고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살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저에게 그냥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냈었어요. 그러다가 7살 때 제가 받아쓰기를 제대로 못한다고 오랜 시간 심하게 때렸습니다. 머리에 혹이 나고 얼굴에 멍이 여러 개 들었어요. 밤늦게 퇴근해서 집에 오신 아빠가 너무 놀라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려 했는데 엄마는 병원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며 그냥 놔두면 괜찮아진다고 저를 방치했습니다. 눈에 멍이 든 저에게 엄마와 남동생은 팬더라고 놀리며 같이 웃곤 했었습니다. 제가 얼굴에 멍이 든 것을 유치원에 가서는 동생과 놀다가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말하도록 시켰어요. 7살 때 유치원 선생님이 특이하게 남자분이셨는데 얼굴에 멍자국에 의심이 가셨는지 저에게 사실대로 말해보라고 계속 그러셔서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맞아서 생긴 멍자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이 엄마에게 전화를 했는지 한동안 엄마에게 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랬네요. 초등학생 때 동생과 길을 가다가 제가 넘어져서 바닥에 있던 뾰족한 돌에 무릎을 찍듯이 넘어져서 무릎이 깊게 파이면서 찢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 채로 집으로 돌아갔더니 엄마는 동생을 그런 위험한 곳에 데리고 다녔다며
제 싸대기를 때리고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병원 가서 꿰맸다면 살짝 꿰맨 자국이 남아있을 텐데 그러질 않아서 상처가 벌어져 흉터가 지금도 크고 굵게 남아있어요. 가족끼리 외식을 해도 고깃집에 가서 저에게는 앞접시에 고기 몇 점만 올려주고 더 먹고 싶어서 불판에 있는 고기에 젓가락을 대려고만 해도 엄마는 제 얼굴에 수저를 던졌어요. 언젠가부터는 엄마에게 맞을 때 저는 가만히 맞고 있었습니다. 울거나 아파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하면 더 심하게 맞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덜 맞으려고 엄마가 때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습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엄마에 대해 많이 수근거렸습니다. 친척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제가 엄마에게 맞고 있을 때 엄마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몇 번 있었네요. 청소년기에 제가 조금 엇나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이런 환경에서 자랐다고 다 저처럼 방황기가 있는 것은 아닐 테니 제 잘못도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편의점, PC방, 호프집 등 할 수 있는 알바는 다 했습니다. 그 돈도 동생에게 들어갈 돈이 모자라다며 엄마에게 많이 뺏기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빨리 독립을 해서 살고 싶었던 차에 취업을 하게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반지하 월세방을 얻어서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생활을 하다가 지금의 신랑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할 때도 엄마는 저에게 줄 돈이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모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제 남편은 돈을 꽤 많이 버는 직업이에요. 마냥 착하기만 한 사람이고요.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시고 잘 사시는 분들이라 저희에게 집도 해주셨습니다. 배움도 짧고 상처가 많아 상냥하게 굴지도 못하는 며느리인 저를 그저 챙겨주기만 하시려는 분들이 저의 시부모님이세요. 저희 엄마는 남동생이 결혼을 하려면 제가 많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자주 말을 합니다. 시부모님이 해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동생의 결혼 자금을 주라고요? 동생이 지금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저는 이 얘기를 신랑 집에서 알게 되면 얼마나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에 신랑에게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돈돈거리는 엄마가 하는 것을 봐서 그런지 동생도 저에게 대놓고 그래요. 매형이 돈도 잘 벌고 매형 부모님이 돈 많으시면 자기에게 돈 좀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동생과 엄마가 저에게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니까 어느 날은 신랑이 다 얘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피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신랑이 우리는 평생을 함께 해야 할 부부이니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 이야기가 하도 많아서 하루 종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한참 울다가 또 얘기하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신랑에게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제 얘기를 다 듣고도 신랑은 저에게 엄마와 동생에 대한 욕은 고사하고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내 앞이라서 처가 식구들을 욕할 수 없다고 해도 신랑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니 저는 신랑에게 약간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표현은 안 했지만 신랑은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나 봐요. 얼마 전에 시부모님 댁에 영주에서 누가 한우를 보냈다고 하시면서 저희 먹으라고 그 한우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친정에 가져가서 함께 먹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비싸고 맛있는 고기가 엄마와 동생의 입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도 싫었지만 신랑은 그날따라 막무가내로 친정에 그 고기를 가지고 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그 일로 옥신각신하다가 결국에는 신랑과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보니 엄마와 아빠만 있고 동생은 없었어요. 동생은 저녁 늦게나 온다고 하길래 어차피 고기가 많으니 우리끼리 먹고 남은 것은 냉장고에 두었다가 동생을 구워주라고 했어요. 고기를 구워서 부모님과 신랑과 먹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짜고짜 저에게 "야, 고기 먹지 말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스피커폰으로 한 것도 아니었는데 옆에 사람도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네 거 많이 남겨놨으니까 나중에 먹으라고 했더니 저에게 먼저 구워 먹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금방 도착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30 다 된 놈이 누나한테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하겠냐고 했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했습니다. 남편도 다 듣고 친정부모님도 다 들었어요. 엄마는 또 저에게 동생에게 그렇게 못되게 말을 해야겠냐고 화를 내셨고요.
엄마가 신랑 앞에서까지 저에게 욕을 하진 않아요. 그때부터 남편의 젓가락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먹다 말고 그냥 집에 가자고 했더니 남편은 다 먹고 가자고 하더군요. 밥을 거의 다 먹어갈 때쯤에 동생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보더니 신랑은 신발을 벗고 있는 동생에게 다가가서 싸대기를 때렸습니다. 동생은 신발 놓는 곳으로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러더니 신랑은 동생을 깔고 앉아서 멱살을 잡고는 계속 싸대기를 때렸어요. 엄마와 저는 소리를 지르고 아빠도 놀라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참을 그렇게 동생을 패고 나더니 신랑이 웃으면서 엄마에게 처남이 누나에게 좀 버릇없게 굴어서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신랑은 엄마에게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니 어려서부터 제가 엄마에게 맞고 괴롭힘 당한 것으로 엄마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다 지난 일을 신랑에게 제가 고자질을 해서는 이 사단이 났다고 저에게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더라고요. 신랑은 엄마에게 처남이 덜 맞아서 어머님이 그러나 보다며 옆에 비몽사몽한 상태로 바닥에 앉아있는 동생의 싸대기를 또 때렸어요. 그리고는 소리를 지르고 있는 엄마에게 신랑은 한마디만 더 해보시라고 그러면 처남을 아주 아작을 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랑이 처남에게 또 다가가니 엄마는 제발 그만하라고 알겠다고 다 잘못했다고 하더군요. 신랑은 엄마에게 자기를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고소하던 말던 우리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한 짓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은 잘하면 벌금형을 받겠지만 엄마는 징역이 꽤 나올 테니 그리 알라고 말하고 집에서 나와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진짜로 자기를 고소할 거냐고 물어보면서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테니 제발 고소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가족이 없는 고아라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생 효도받고 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화를 끊고 엄마, 아빠, 동생 전부 수신 차단해버렸어요. 엄마는 저에게 계속 톡으로 신랑에게 잘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익십 중이고요. 신랑과는 친정에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시부모님께서 종종 친정에 가져다 주라고 뭘 주시고 그러는데 상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친정에 앞으로 찾아가지 않을 것이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알겠다고 하셨고요. 신랑이 동생에게 그렇게 한 것으로 분이 다 풀릴 수는 없겠죠. 어릴 때부터 엄마와 동생에게 당한 것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뱃속에 있는 아가를 위해서라도 친정과는 연을 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신랑과 시부모님, 뱃속의 아이만이 제 가족의 전부라 생각하고 살려고 합니다. 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번 사연은 좋은 마음으로 신우 외식시켜 주었다가 나쁜 새언니로 몰리는 와중에 시어머니를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6개월 된 여자입니다. 신우 데리고 외식시켜 주러 나갔다가 저만 나쁜 년도였네요. 손위로서 속 좁은 짓 한 며느리가 되었고 분명 신우가 개념 없는 행동을 한 것인데 시어머니는 저보고 사과를 하고 끝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아, 이혼 생각 절실했습니다. 남편이 가족끼리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윗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사과하고 넘어가면 되지 않냐? 이러는데 그래서 저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사과할 때 시어머니 뒷목 잡고 쓰러질 뻔 하셨고요. 며칠간 알아누우셨대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올해 대학생이 된 누뚱이 신우가 있는데 저보고 데리고 나가서 한번 먹고 싶다는 것을 사주라고 부탁을 하신 건데요.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곳은 시어머니는 익숙치가 않으셔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나 보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편이 신우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종종 패밀리 레스토랑을 데리고 가긴 했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시댁에 가서 신우를 만나 데리고 나왔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가고 싶던 곳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갔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먹을 것을 고르는데 신우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하더군요.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전부 먹고 싶다 하길래 다 시켜서 같이 먹자고 했죠. 저는 신우가 여러 가지 시켜서 저랑 함께 먹자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그러자고 하는 줄 알았는데
신우는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음식을 왜 나눠 먹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세 개를 다 먹으려고 시키는 것이냐 물었더니 이런 곳에서 음식을 다 먹으려고 시키는 것이냐며 신경질을 내더니 자기를 돼지 취급한다고 투덜대더군요. 그러더니 뚱한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신우에게 말했어요. 가격을 떠나서 다 먹지도 못할 것을 혼자서 세 개나 시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나눠 먹기 싫으면 마음대로 해도 좋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저에게 성질을 내더군요. 외식하러 나와서 이렇게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어야겠냐고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그냥 두었습니다. 결국 신우는 세 개를 다 시켰고 저는 따로 파스타 하나 시켰어요.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분위기로 식사를 끝냈습니다. 신우가 먹은 것을 보니 스테이크만 다 먹었고 나머지 반 이상은 남겼더라고요. 파스타는 한 젓가락 먹은 정도였어요. 진짜 신우 무서워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얘랑 같이 뭔가를 하는 일은 없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애를 데리고 나가서 구박을 하냐고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그날 집에 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새언니가 자기를 창피하게 만들었다고요? 이 일로 아버님도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더니 그냥 저에게 사과하고 지나가라고 하셨습니다. 할 말을 잃었네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말, 가족 간에 뭐 잘잘못을 따져야겠어. 한쪽이 화가 났다고 하면 사과하면 좋잖아. 이러는데, 잉? 이건 뭔 소리? 했네요. 그 다음날도 시어머니 저에게 전화하셔서 얼른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시는데 저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남편은 그날 저에게 자기 부모님도 자기도 제가 사과하고 끝내길 바라는데 그렇게 버티는 네 고집 참 대단하다 하면서 비꼬더군요. 여기서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애가 어려서 뭘 모르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쳐줘야지 말도 안 되는 꼬장을 받아주면 애가 뭐가 되겠냐고 하면서 남편이랑 대판 싸웠습니다. 남편은 새언니가 돼서 어린 신우 좀 감싸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데 이게 감쌀 일이냐며 끝없는 논쟁을 했네요. 그 뒤로 이틀간 남편이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이게 정말 이럴 일인가 했습니다. 신우가 개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시부모님 평소 행동으로 봐서는 제가 이번에 사과하면 앞으로가 걱정도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에게 사과시키고 계속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 탓을 하면서 저를 굴복시키려 들 것 같은 느낌? 솔직히 패밀리 레스토랑이 백반집도 아니고 저한테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요? 고맙다는 말은커녕 이렇게 남편을 비롯해서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나쁜 년 취급을 받으니 정말 이혼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신우 말대로 외식이란 게 기분 좋자고 하는 것은 맞죠. 근데 그 돈 신우가 내나요? 지 돈 아니라고 우습게 생각하고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3개나 시켜서 반도 못 먹고 남기는 것 자체가 가정교육의 문제인데 그런 개념 없는 짓을 한 신우에게 저보고 사과를 하라니요. 정말 싫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편드는 남편 때문에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이 삐져서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틀 만에 제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신우에게 가서 사과하면 되는 것이냐고요? 그러면 된다고 하더니 저에게 이제 버틸 만큼 버텼냐고 비아냥대더군요.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신우에게 사과하겠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퉁명스럽게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또라이 새끼. 주말에 남편과 시댁에 갔어요. 갔는데 시부모님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신우는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잘 생각했다고 하시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신우 방에 가서 신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신우는 안 나온다고 하는 걸 시어머니가 강제로 데리고 나오듯이 데리고 나오는데 참 꼴보기 싫더라고요. 제가 신우에게 아가씨 기분 나빴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신우는 시선을 피하면서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아가씨 하자는 대로 말없이 다 할 테니 그만 마음 풀라고 했죠. 신우는 여전히 대답 없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기분 풀어주라고 계속 눈짓을 보내셨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휴, 제가, 아휴, 휴, 휴,
제가 뭘 모르고 제 고집만 부렸네요. 죄송해요, 어머니.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셨습니다. 아가씨가 좀 모자라서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아픈 손가락인 줄 모르고 제가 사과 안 하겠다고 이 사람과 싸우고 그랬거든요. 했더니 어머니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계속 말했어요. 초등학생 아이가 이렇게 모자란 행동을 하면 집에서는 혼을 내고 가르치고 했을 텐데 20살짜리 아가씨가 이런 모자란 행동을 하는 게 저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렇게 말을 시작해서 좀 길게 말했는데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머님과 남편이 저에게 아가씨한테 사과하라 했을 때 저는 상식적으로만 따져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겠다고 아가씨가 좀 모자라서 집에서는 아픈 손가락이라 그러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저를 째려보더군요. 유치원생 아이가 신우가 한 행동을 해도 보통 부모들은 혼내켰을 텐데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라고 해서 처음에 저도 화가 나서 사과 못한다고 남편과 싸우기까지 했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했어요. 신우가 좀 아픈 손가락이 아니라면 부모로서 어머님, 아버님이 저에게 사과하고 끝내라고 하셨겠냐고. 남편도 자기 동생이 개념 없는 모자란 행동을 했는데 저한테 사과하기를 강요했겠냐고. 이제는 다 알겠다고 말했더니 신우가 울면서 방으로 가버렸습니다. 아가씨 어디 가냐고, 제가 모르고 그랬다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자기 방에 가서 엉엉 울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지려 하시는데 제가 그랬죠. 어머니, 제가 죄송해요. 아가씨 상태도 모르고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긴 하지만 아가씨가 대학도 가고 그래서 저는 정상적이지 못하던 걸 몰랐어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일어나서 나올 때까지 뒷목 잡고 계셨어요. 집에 오는데 남편은 아무 말을 안 하더라고요. 차에서 계속 말했어요. 신우 상태도 모르고 행동해서 미안하다고요. 그런 부분을 진작 말해주지 가족끼리 그런 것을 숨길 필요가 있었냐고요.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아무 말도 없더라고요. 20살짜리 신우가 울고불고 했다고 저한테 사과하길 바라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 이 결혼 생활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손아래 신우와는 제가 윗사람이니 마음 넓게 사과하라 했는데 손이 신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가 아랫사람이니 먼저 사과해라 이랬겠죠. 남편이랑은 얘기 중이에요. 남편은 멀쩡한 애를 바보 만드냐고 말하는데 저는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딴 행동을 할 수 있냐고. 시어머니와 당신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나에게 사과를 강요하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 신우가 모자라서 그런 것이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더라 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일반적인 가정교육 받고 자란 성인이 식탐을 부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엄마한테 가서 울고불고 할 수 있는 것이냐 했거든요. 거기에는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신우가 경계선 지능장애 정도로 이해했다고, 그게 아니었냐고 했어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럼 신우가 그냥 싸가지가 없는 건데 내가 사과하게 만든 것이냐고 난리 한번 쳐주었습니다. 이번 일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고요. 솔직히 신우가 모자란 사람이라기보다는 무개념이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무개념을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니 제가 한 방 먹여준 것이고요. 앞으로 계속 신우를 모질이 취급해주면 답이 나오겠죠. 순진한 척하면서 시어머니 계속 뒷목 잡게 해드리는 방법 말고는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도 않네요. 이번 사연은 남편이 어릴 적에 어린 아들을 외면하고 제가 한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길래 시원하게 끊어버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4년 차 이남 1녀 키우고 이제 막 40대에 합류한 평범하디 평범한 주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자세히 하자면 엄마가 두 분입니다. 얼굴도 모르는 낳아준 엄마, 그리고 가슴으로 낳았지만 훈육이 확실했던 키워준 엄마. 키워준 엄마도 술 먹으면 주사가 심하고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못 참고 저 13살 되던 해에 이혼하시고 본인 인생을 사셨던 분이시긴 해요. 그래도 키운정이 무섭다고 어쩌다 한 번씩 하교할 때 학교 앞에서 기다리셨다 용돈 주시고 가셨어요. 남편은 12살 때 아버님은 가지고 있던 지병과 사고로 인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한 달 조금 지나 어머님이 그 어리디 어린 아들을 집에 두고 도망가셨답니다. 집주인분께서 어린 남편을 챙겨주시다 수소문해서 친할머님께 연락을 드려 할머님께 갔다 합니다. 친할머니 주소로 입적하기 전에 친할머님과 같이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엄마 물건은 있는데 나오지 않고 외할머니는 여기서 찾지 말라고 내쫓다시피 하셨대요. 결국 친할머니께서 버려진 손주를 키워주신 거죠. 신랑과 전 친목 모임에서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없어 시집살이를 할 일도 없고 신경 쓸 일도 없으니 한결 편했어요. 고아나 다름없는 조카에게 시집와서 고생한다며 남편의 친척 어른들께서 많이 챙겨주시고 실수 하나에도 하하호호 웃으시며 사람이니 실수하는 것이다. 로봇도 아니고 괜찮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이세요. 신혼 때 남편과 연락만 하셨던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 대면에 떨떠름한 표정이더라고요. 자기 허락 안 받고 같이 산다고 그런 표정을 지었던 것이죠. 그럼 본인은 누구 허락을 받고 아들 놓고 나가서 재혼을 했는지 남편과 살며 나중에 알게 된 것인데 시어머니가 같이 살던 남자는 사실혼 관계인 세 번째 남자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의 아버지이시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 이전에 어떤 분과 살림을 차렸던 것이죠. 저는 그 사실에 약간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남자는 누구일까 하는데 같이 산지 6년 만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남자까진 이해를 했습니다. 어머님도 기구한 팔자구나 했죠. 첫째를 임신하고 출산일이 다가오니 시어머니가 직접 산후조리를 해주신다고 오셨는데 전 기함을 하면서 거절하는 뜻을 남편에게 주장했건만 남편은 돈도 아끼고 본인 엄마가 오면 편하다는 막말을 슈팡. 집에 온 지 딱 일주일째 일이 터졌죠. 시어머니는 제 두 명의 엄마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막말을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그 이유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날 버렸기 때문이고 키워준 엄마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서 그렇다나요? 말인지 막걸리인지 시댁에서 참기만 하면 호구로 본다는 것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터라 어머니 말대로라면 어머님 제사도 지낼 필요가 없겠네요. 애기 아빠 버렸잖아요. 하니까 불그락푸르락 해서 짐 싸서 가버리셨습니다. 저는 첫째와 연년생으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 임신 중 첫 아이 돌잔치에 와서는 또 둘째가 딸인데 딸은 시집 보내면 끝이라는 둥 쓰잘데기 없다는 둥 하길래 이 좋은 잔칫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는 어머니는 딸 아니냐 어머니 낳고 미역국 드신 외할머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가버리시더군요. 그때 친정엄마와 큰이모 외삼촌들도 오셨는데 엄마는 돌반지와 딸내미 옷 사입으라고 봉투를 주시고 가셨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2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식대값에도 못 미치는 2만 원 꼴랑 주고 가셨습니다.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 유지하는 엄마인데 우리 엄마한테는 그 20만 원이 정말 큰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큰이모에게 부탁해서 언니가 동생 용돈 주는 척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20만 원을 넣어서 주신 봉투에 30만 원을 더 넣어 50만 원이 든 봉투를 큰이모가 엄마에게 주시도록 했습니다. 이모와 외삼촌들도 제가 피 한 방울 안 섞인 조카지만 기특하게 잘 컸다며 뿌듯해 하셨어요. 친정에선 둘째 임신 중에 첫애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첫단 시험니 둬서 걱정이 된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가졌다는 소식 알렸을 때는 시어머니 저에게 아이 지우라는 개소리도 했습니다. 지금 둘째랑 셋째 사이에 아기 천사가 찾아왔었는데 제가 몸이 많이 약해져서 약물 치료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기 심장 소리도 안 좋고 제가 먹던 약 중에 아기에게 악영향을 주는 약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힘들게 그 아이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먹이며 시어머니는 셋째를 지우라는 천인공노할 소리를 하더군요. 그 뒤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연 읽어주시는 캐스터분 밥 먹을 시간조차 없을까봐 각설하고 시어머니는 세 번째 같이 살던 남자와 싸우고 저희 집으로 온 적이 서너 번 있어요. 지금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만 하고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함께 사는 분과 싸우면 저희 집으로 자꾸 오시는 시어머니께 적당히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자식이라고 온 쟤밖에 없는데 어쩌냐고 불쌍한 척을 하셨어요. 전혀 안 불쌍했지만요. 세 번째 남자도 뇌출혈로 생사를 오가니 또 상치를까 무서우셨는지 결국 우리 옆으로 이사 오신 지 6년 되었네요. 근데 이건 뭐 나는 전생에 나라를 통째로 오랑캐에게 갖다 바친 매국노였는지 아니면 전쟁광으로 맹활약을 하던 사람이었는지 이건 뭐 시어머니는 뻑하면 저를 불러 병원 가자, 시장 가자 하셨습니다. 깜빡하는 증세도 심해지시고 한동안은 집에 안 좋은 기운이 도는 것 같다고 팥을 구석구석 두질 않나, 칼날이 밖으로 향할 때까지 던지질 않나, 해가 거듭될수록 이상 행동이 심해졌습니다. 작년 말에 정신과와 신경과 내방했는데 치매와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네요. 치매는 예상했지만 정신분열은 예상하지 못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어머니가 막말을 하곤 했을 당시 속으로 정신병자인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었지만 게다가 투석도 받으셨습니다. 입원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아침 저녁으로 찾아가서 시어머니 약 먹는 것을 확인하고 왔는데 한동안 발길 끊었을 때 전화로만 약 드시는지 확인했던 탓일까요? 말로는 약 챙겨 드신다고 해놓고 막상 가서 확인해 보면 열흘치 정도 되는 약이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이럴 거면 병원도 다니지 말고 약도 먹지 말라면서 이런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고 성질을 냈어요. 그동안 아들 며느리를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그렇게 나를 부려먹고 약은 약대로 안 챙겨 먹냐면서 그동안 대가도 안 바라고 비서처럼 몸종처럼 해왔는데 이럴 거면 그 대가를 주시던지 하시라고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몸종들 부리려면 대가를 줘야 했을 것이라고 했어요. 저 이제 지쳐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내 남편 나 몰라라 하고 나가서 다른 남자와 살림 차린 사람을 남편 봐서 챙겼는데 이제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내 새끼들이나 잘 챙기고 알콩달콩 살 거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고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온 것이 벌써 2달째 접어드네요. 남편이란 인간은 뭐 했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 남편도 중간 역할 한다고 고생 아닌 고생 좀 했습니다. 제가 힘들어하면 남편은 본인 엄마에게 가서 달래기도 했다가 윽박 지르기도 했다가 하면서 나름 노력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와서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가 있긴 하잖아요. 이모들과 외삼촌들 외가도 있고요. 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남편은 엄마라고 챙기고 싶어 하니 남편이 가여워서 그동안 한 것이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얘기하는데 본인 엄마 챙겨달라는 소리 다시는 안 할 테니 때 되면 병원만 데리고 가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이제 며느리 손주들 없는 것으로 알고 사시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시어머니가 조용해지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남편 얼굴에 그늘이 짙게 깔려 있어서 보기 좀 그렇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드리워진 그늘이라 제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 문제를 제외하면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지 여느 집과 다름없이 웃음소리 끊이지 않는 집이 저희 집입니다. 저와 남편이 엄마 없이 자라서 화목한 가정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는데 저희 나름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화목한 내 가정을 위해 틈틈이 공부도 하고 몸치이긴 하지만 아이돌 춤과 막춤, 괴기한 표정 등으로 우리 가족들 웃음을 유발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런 일상의 소소한 웃음이 행복이라는 어느 책의 한 구절을 항상 마음에 담고 노력하고 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내 가정의 소소한 웃음과 그로 인한 행복을 제가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일신사님 목소리에 반한 어느 한 시청자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에게 근본 없는 사람 같고 수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해요. 결혼하고 시어머니가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계획은 실패한 경우가 더 많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다 오히려 괴로워했던 일이 더 많았습니다.
통쾌했던 이야기 해볼게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 모두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말로 사고하는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서를 잘 알아요. 대학 졸업 후에 우리나라로 취업해서 왔습니다. 신랑과 소개팅으로 만나서 1년 정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연애할 때는 시어머니가 이렇게 못된 사람인 줄 전혀 몰랐네요. 알았다고 해도 결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결혼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저를 만날 때마다 제가 미국에서 살다 온 것을 자꾸 말하면서 비꼬더라고요. 문화가 다르니 어쩌니, 학벌 차이로 남편을 기죽이는 며느리라느니, 이런 것은 기본이고, 시어머니와 일반적인 대화를 하다가 시어머니는 갑자기 얘 좀 봐라. 얘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생각이 아주 이상해. 이러시는데 의견 충돌이 있거나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대화 중에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대화 중에 의견 차이가 생기면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하고 그만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한국 정서를 모르니 어른 말에 저렇게 토를 단다고 근본 없이 잘한 것들은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그나마 제 편을 들어주는 말을 해주곤 해서 그나마 괜찮았어요. 근데 신랑이 제 편을 들어서 말을 하면 시어머니는 그게 또 기분이 나빠서 저에게 또 기분 나쁜 소리를 하셨습니다.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는 제가 귀한 막내 아들을 꼬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이 말 참 듣기 싫었습니다. 아들은 귀하고 잘났는데 못난 여자애가 귀한 아들을 꼬셔서 데리고 산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것이었으니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일 수밖에 없었죠. 시어머니는 참 유치한 방법으로 저를 괴롭히려 하셨는데요.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방문한 날 시어머니는 저만 찬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찬밥을 좋아하거든요. 다른 이유는 없고 뜨거운 밥은 뜨거워서 찬밥을 더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찬밥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먹을 것을 가지고 저를 기분 상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기분 나쁜데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나만 째째한 사람 될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시댁에 두 번째 방문했을 때는 밥 먹을 시간 좀 전에 신랑이 제 밥을 퍼놓았어요. 밥이 식고 나서 제가 먹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었죠. 근데 이 밥을 시어머니는 몰래 다시 밥통에 넣으셨더라고요. 제가 뜨거운 밥을 잘 못 먹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런 행동을 하셨나 봐요. 근데 저는 상황도 제대로 모르고 신랑에게 밥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왜 밥 먹고 있는 남편한테 밥을 시켜달라 하냐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미 신랑은 밥을 시키는 중이었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것에 대꾸도 하지 않고 제 밥을 시켜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왜 밥을 시켜달라 하냐고 성질을 부리길래 제가 그럼 어머니가 밥 다시 밥통에 넣으셨으니까 어머니가 시켜주세요. 했더니 아버님이 놀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감자탕을 끓였는데 제 거에는 고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신랑이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나 보다 했습니다. 제가 사실 구운 고기는 좋아하는데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거든요. 생각 없이 잘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제 눈치를 살피시더니 넌 고기 없이도 잘 먹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젖은 고기 안 먹는 거 이 사람이 말한 거 아니에요? 이러고 저 원래 감자탕 먹을 때 우거지랑 깻잎만 먹어요 하고 웃으면서 말했는데 시어머니 당황하시고 표정 안 좋아지시는 것을 보고 알았죠. 시어머니가 일부러 제 거에는 고기를 안 넣으셨다는 거.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했지만 시어머니가 더 기분 나빠하시니까 그런대로 통쾌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신우 생일이라고 시댁에서 케이크를 먹었어요. 초를 꽂고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케이크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화를 내듯이 저에게 과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방에 가서 참외랑 토마토를 준비해서 거실로 다시 나왔더니 이미 케이크는 없었습니다. 보니까 신우 아이들 접시에 케이크 두 조각씩 올려주고 많이 먹으라고 하며 웃는 얼굴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과일 먹으면서 신우랑 하하호호 얘기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이걸 어쩌니 얘네들이 케이크를 좋아해서 많이 먹으라고 다 줬어. 근데 신랑이 땡땡이 원래 빵 안 먹어 라고 말하는데 시어머니의 세상 잃은 표정을 잊을 수가 없네요. 신우 큰아이가 할머니 이거 남겨도 돼요?
하니까 시어머니는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랬어요. 어머니는 저 케이크 못 먹게 하려고 애들한테 두 조각씩 주셨나 봐요. 근데 제가 빵을 안 먹는데 어쩌죠? 하고 나서 미국에 있을 때나 한국에 돌아와서나 입맛 참 유별나다고 욕을 먹기도 했는데 입맛 유별난 걸로 덕을 볼 줄 몰랐다고 말하고 시어머니 빤히 쳐다보면서 웃어드렸습니다. 이런 통쾌한 일들도 있었지만 저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우리나라에 나 혼자 있다고 시댁에서 예쁨 받는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시어머니 말씀이라면 무조건 내내 했던 며느리였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마인드는 이런 식이니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기분 나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몇 년간 참고 살다가 지금은 할 말 딱딱하고 살기는 해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 시댁 식구들 다 함께 저희 부모님 사시는 곳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가 세시고 말은 혼자 다 하시는 시어머니가 미국에 가니 조용해지더라고요. 아버님과 신혼의 가족은 저한테 통역을 해달라 하면서 신나게 놀고 그랬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통역을 부탁하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자존심인지 신우 아이들은 제가 통역을 해주는 과정에 자기들도 배운 영어 써먹어 본다고 몇 마디씩 하면서 신이 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 귀한 며느리 덕분에 미국을 다 와서 호강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참 뾰루퉁한 표정이었어요. 신우 아이들이 시어머니께 할머니, 외숙모 영어 말고 다른 나라 말도 해요. 했는데 제가 스페인어를 좀 할 줄 알거든요. 신우가 저보고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시어머니는 계속 표정 안 좋으시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같이 오니까 외국에서도 편하시죠? 했더니 아무 말 못 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저희 부모님이 사는 곳으로 신우 아이들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고 하셨습니다. 신우와는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서 알고는 있었어요. 신우가 아이들 조기 유학을 보내고 싶어 했고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곤 했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어이없게도 저희 부모님 있는 곳으로 신우 아이들을 보내는 게 어떻냐고 자꾸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국 정서를 모르고 미국 살다 와서 근본 없는 행동을 한다고 구박할 때는 언제고 저는 딱 잘라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어린애들 홈스테이 해줄 만큼 한가한 분들 아니라고요. 만약 해준다 하더라도 홈스테이 비용이 한 달에 몇백씩 들 텐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냐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들한테 하는 것보단 싸게 들겠지 이러면서 뻔뻔스럽게 나오더군요. 암튼 우리 부모님은 시간 없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계속 보내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 아이들 외국 나가서 한국 정서도 모르고 근본도 없는 아이들로 만들려고요? 라고 말했더니 시어머니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니 며느리한테 먹을 걸로 심술 부리고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지 못해 안달난 어머님이 저는 근본 없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워낙 좋은 분이라 형님과 신랑이 바르게 자라기는 했지만요. 정말 나도 이제는 못 참겠다. 사고 한번 치자는 생각으로 한 말이었는데 시어머니는 의외로 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려는 행동을 멈추셨어요. 가끔은 못된 마음에서 나오는 못된 말과 행동이 보이기는 하지만요. 가끔은 참고 넘기기도 하지만 저도 할 말 다 하고 시어머니가 이상 행동을 하시면 지적도 하고 살아요. 이렇게 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버님과 신우 덕분이죠. 남편은 별 신경 안 쓰는데 아버님과 형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거든요.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항상 신경 써주시고 본인 엄마 못된 거 아는데 잘 참아 넘겨줘서 고맙다고 신우가 가끔 말해요. 시어머니가 먹을 것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시길래 처음에는 이게 뭔가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먹을 것으로 며느리 기분 상하게 하는 시어머니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와 얘기하다가 아버님이 돈도 잘 버시고 넉넉하게 사시는데 저한테 먹는 걸로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이유를 모르겠다고 솔직히 어머님 행동 봤을 때 상당히 수준 낮아 보이고 예의를 못 배운 분인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내가 안 먹는 음식들이라 내가 기분 나쁠 것은 없었지만 친정 식구들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것을 알면 많이 속상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속이 많이 풀어지더라고요. 그 후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 조심스럽게 대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만큼 변한 것에 만족하고 살려고요. 그만큼 신랑이 좋고
아버님과 형님이 너무 좋으니까요. 이번 사연은 새언니에게 미아리 같다고 막말하던 신우의 따귀를 때리고 시원하게 시댁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누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시누이는 울고불고 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데 남편이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말렸네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저도 시누이 뺨을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분하기만 합니다. 욕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욕이라도 해줄 걸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동생이어도 결혼한 애인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하시더니 제가 중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은 더 광분해서 시어머니에게도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안 갈 생각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리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제껏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했어요. 결혼 날짜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시부모님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봤는지 저에게 왜 전화를 안 드리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왜 아가씨의 강압에 의해 안부 전화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저에게 땡땡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무안을 줬냐고 뭐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랑이었던 남편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오해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이 그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을 이상하게 했던 시누이의 사과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전부 모여있는 상황에서 신우는 본인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랑이 시누이에게 넌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전혀 안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거냐고 네 행동이 참 웃긴 줄도 모르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고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보다 약간 적었어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신우는 이것을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랑은 신우에게 우리가 나이 차가 있어서 퇴직을 해도 내가 먼저 할 것이고 평생 맞벌이로 살아갈 것이니 길게 보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신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랑과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결혼 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에게 반반 결혼이라고 하더니 아니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도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시부모님도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비슷하고 연봉 오르는 것은 내가 더 빠를 것이라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가씨 오빠가 이득 보는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제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언니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신우는 지금까지 저에게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말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에게 아가씨라 부르고 존댓말을 써왔고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에게 네 새언니가, 네 언니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하면 그 언니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언니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4살이에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제사와 명절에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저는 친정에 가면 제가 올케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친정에 가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기나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알게 모르게 올케가 저를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민폐가 될까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이 우습냐? 누군 아이 안 낳아봤냐? 아이가 4개월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시댁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정말 별소리 다 들었네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로 너나 네 시댁에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고 화를 냈어요. 신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별로 자기 시댁에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신우 남편이 하지 신우는 본인 시댁에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 신우의 시댁에서 해준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자금 해줬다고 해요. 아무리 서울 변두리 빌라 전세라고 해도 2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시댁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시댁에 잘하지도 않고 저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신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항상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신우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신우의 못된 말버릇 좀 잘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다 신우는 제 옷차림까지 지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스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치마가 짧다거나 애엄마가 옷을 그렇게 입는다거나 하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신우가 이런 소리를 가끔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너는 저런 옷을 못 입어서 부러운 것이냐고 빈정대듯이 말했더니 신우는 언성을 높여가며 애엄마가 애엄마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정말 어른들에게 지적받을 정도로 옷을 입은 적 없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신우는 이것저것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더니 이제는 옷차림까지 신우에게 맞춰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한 번은 신우에게 제가 아가씨는 살이 쪄서 이런 옷 못 입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놀리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우 표정 관리 안 되고 화는 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신우가 사람 열받게 하는 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시부모님 앞이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신우의 말을 받아쳐 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남편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하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지난주에 일이 터졌어요. 시댁에 갔는데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져간 반찬통에 찬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옷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미아리 창같이 옷이 그게 뭐야? 신우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렇잖아. 애엄마가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돼? 이러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찬장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신우에게 아까 처음에 한 말 다시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가씨가 나에게 창 같다고 한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바로 신우 따귀를 때렸어요. 이제 이게 단단히 미쳐서 새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아무리 네 동생이어도 얘도 애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말로 해야지 어딜 따귀를 때려?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엄마가 얘 하는 짓을 보고만 있으니 얘가 예의도 없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다 큰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넌 글러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얘 편을 드나 보다고 우리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대성통곡하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는 전혀 말리지 않으셨다고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을 시누이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좋으셨나 보다고 했어요. 이런 더러운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아가씨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본 것인지, 주변에 그런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곳에 있는 여자들 옷차림은 어떻게 알아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가만 안 두겠다고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데 제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편이 다시는 여기 올 일 없으니까 건강하시라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 시누이 뺨을 한 대 때리지 못하고 나온 것이 분하기만 해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누이도 애엄마인데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저는 평생 화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시누이를 만나면 제가 따기부터 한 대 때릴 것 같습니다. 시누이도 문제지만 입방정 떠는 딸을 싸고 도는 시어머니도 문제고 시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딸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셔야겠네요.